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그 질환의 시작점 찾기라고 하는 조금 좀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 사람이 어디 아플 때 한 가지 질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이 있게 되는데, 그거를 어떤 질환을 가장 먼저 케어를 하고 해결을 했을 때 다른 질환들이 얼마나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보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앞에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질환의 시작점 찾기. 좀 더 이게 보강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당뇨가 있다 그러면 당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뭐 심장 질환도 있고 다양한 질환들이 있죠. 위만 나쁜 게 아니라 보면 장도 나쁘고 뭐 변비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질환들이 어떠면 혹은 또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얽히설키 모여 있죠. 그래서 하나만 아픈 게 아니라 여기저기 아픈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런 질환 하나하나에 대해서 약물을 다 먹어야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거기에 좋다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식이요법이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런 거를 했는데 좋아지면은 뭐 다행인데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뭐 질환이 쉽게 또 이렇게 정리가 되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 저희가 약국에 많은 지금 약사님들하고 저희가 이런 걸 가지고 약사님들께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저희가 이제 강의하고 이런 피드백을 받아보게 되면 실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질환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런 처방을 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 어떤 처방이 가장 빨리 이런 질환들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모르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이제 팁, 이것이 모든 거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런 적용들이 가능하다. 그거를 이제 시리즈로 해서 2번 내지 3번에 나누어서 제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환의 시작점 찾기, 많은 증상이 있을 때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푸는 것이 좋을까? 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소화기계를 먼저 보라는 거죠. 왜 소화기계를 먼저 봐야 되느냐? 사실은 이분이 아픈데 당뇨가 있고 뭐 아니면 혈압도 있고 아니면 뭐 류마티스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다양한 뭐 피부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아토피, 알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뭐 머리도 아프고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 만약에 그분이 소화기계 쪽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먼저 소화기계 쪽을 해결하는 접근법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처방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당뇨가 있으면은 뭐 A라는 걸 먹이고, 뭐 혈압이 있으면 B라는 걸 먹이고, 뭐 심장 질환이 있으면 C라는 걸 먹이고, 그러면 이거를 약물이든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든 뭔가를 처방을 해서 주게 되면 그 환자나 고객분이 소비자분이 그거를 먹었을 때 그거를 대상자가 그거를 잘 소화를 시키고 흡수를 시켜서 효과를 과연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약물을 다 주게 되면 전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속에서 그걸 해결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기본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든 처방이 다 가능해도 환자가 약물을 감당할 만한 소화기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번 뭐 예를 들면 그런 걸 합쳐보니까
한 뭐 10개, 12개 이런 뭐 이렇게 정제 알을 갖다가 나눠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다 먹고 나면은 위에서 꽉 막힌 것 같고 소화도 안 되고 오히려 더부룩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해서 더 이상 이게 먹기도 힘들고 체한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그 약물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게 되고 계속 환자는 피폐해지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이 병원 저 병원 아니면 뭐 약국도 그렇고 뭐 한의원도 그렇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헤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환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1차로 수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위 기능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위장관의 증상을 살피는. 그래서 이 환자가 지금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시청하시는 우리 이제 그 팔로우든가 이런 보시는 분들께서 나는 위가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아닌데 위도 안 좋고 소화 기능이 안 좋아 그러면 이 부분을 적용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뭐냐? 위장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점막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점막 손상을 이 된 거를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점막 손상이 많이 왔느냐? 위장약 같은 걸 많이 드신 분들요. 아니면 스테로이드든 이런 뭐 소염 진통제 같은 거, 소염 엔세이드계 소염 진통제라든가 이런 그 아스피린 같은 거 이런 거를 드시는 분들은 점막 손상이 빨리 옵니다. 그 다음에 술 드시거나 이런 분들도 점막 손상들이 빨리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이게 인스턴트거나 가공식품들을 많이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점막 손상이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런 약물들을 먹기 전에 점막을 먼저 강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장관의 점막이 얇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되게 마르거나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체격을 봤을 때 마른 사람들은 위에 점막도 상대적으로 보면 되게 얇다. 점막이 상당히 얇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비만인 사람은 어떨까요? 점막이 뚱뚱한 사람은 점막이 두껍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점막이 두껍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걸 먹어도 소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시키고 어떤 그 약물에 대한 어떤 음식물에서 어떤 그 매운 거라든가 짠 거든가 뭐 이런 것들이 위장관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에 되게 톨러런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마른 사람들은 점막도 상대적으로 얇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점막 같은 것이 얇아진다. 그리고 질환을 오래 앓으신 분들이 이런 그 점막들이 얇아지게 되는 거. 여기에 이제 해당되고 내가 소화 기능이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그 중에 이제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점막이 얇아질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설사를 자주 하시거나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염, 시보라고 해서 세균이 원래는 장내균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장에 대부분 다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게 되면 소장의 균이 비정상적으로 과다 증식이 돼가지고 복통을 일으키거나 설사를 유발하거나 다양한 이런 그 부작용과 증상들을 일으키어서 아주 그 건강을 해치게 되는 이런 환자들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고 있어요. 이런 시보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그 소장 세균이 과다 증식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입니다. PPI 제제라고 하는데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위에서 산을 분비하는 걸 억제해 가지고 이 식도라든가 이 역류성이 됐을 때 점막들을 완화시키고 위산 분비를 제한을 시켜서 역류성 식도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엄청난 지금 이제 문제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이미 너무나도 많이 연구가 돼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거에 의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소장의 세균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다양한 소화기 질환들을 유발하는 것. 그 다음에 궤양성 장염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영성 식도염 약물 PPI 제제를 오래 자주 복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막이 되게 얇아져 있다. 왜 그러냐? 위산 산분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위에서 그 점막, 위 조직에서 점막을 만드는 기능들도 똑같이 떨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점막이 얇은 사람들은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도 잘 체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스도 많이 차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소화 기능들이 많이 약해져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약물, 칼슘 채널 차단제 같은 거, 이거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든가 이런 있는 분들의 소염 진통제, 그 다음에 골다공증 치료제 같은 거, 비스포네트 같은 이 약물들이 이런 비슷한 증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막이 얇게 되면 소화 기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그 다양한 질환들이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PPI 제제를 오래 드시게 되는 분들은 거의 장 기능이라든가 소장 기능에서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다음에 미네랄 같은 것들이 또 흡수가 잘 안 돼 가지고 아연이든 칼슘이든 이런 것에서 골다공증도 더 오게 되고 면역도 떨어지게 되고 뭐 다양한 질환들, 피부 질환들 포함해 이것이 부작용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중증이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물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뭐만 먹어도 위 식도에 뭔가 걸린 것 같다. 위가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있으죠. 이런 분들은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질환에서 막 그거를 다 드시고 싶어도 몸에서 그걸 받지도 않고 먹어도 드시더라도 몸이 그것을 제대로 소화를 시키거나 분해를 시켜서 소화 흡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질환이 만성화가 되게 되고 아주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뭘 붙어야 되느냐? 점막을 강화하는 요법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위 점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시하게 되면 나머지 질환들이나 부가적으로 발생한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쉽게 해결이 되고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위점막을 강화할 수 있는 위장점막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히아루론산이라든가 콘드로이틴 황산이라든가 헤파란 같은 이 점막 구성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아루론산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아시는 게 다 피부 쪽에 좋은 걸로 알고 있죠. 피부만 이제 이해하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점막의 위나 이런 소화기나 우리가 이제 점막이 있는 조직에 이 표면에는 이런 것들이 잘 코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위만 아니라 방광, 기관지 이런 데도 아주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만 얇아진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이런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나빠져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강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상기의 것들을 몸에서 이런 것들만 근데 섭취시킨다고 또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서 다시 재합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재합성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면 이 효과를 제대로 못 보게 돼요. 이거 먹었는데 이것조차도 부담이 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는 뭐냐면 몸에서 이런 것들을 합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섭취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에너지가 같이 들어갔을 때 가장 효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고 이런 히아루론산 콘드로이틴만을 드시게 돼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되게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하고 이제 이런 걸 몸에서 또 합성하는 에너지까지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이거는 이미 약국에서 저희 같이 하고 있는 회원 약국의 약사님들이 워낙 많이 지금 이제 효과를 보고 아주 그 환자들을 케어를 잘 하고 계시는 많은 이미 임상의 그 케이스 스터디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궁금하시거나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치료하는데 좀 아니면 이런 걸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게 되면 저희 그 약국 그 지도가 회원 약국 지도가 있는 곳에서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들이 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특히 이제 PPI 제제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일들을 일으키는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가 얼마나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들은 과정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